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배달 전문점 식당을 창업하신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매출은 주는데 전기수도 가스요금 배달비 등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고 접수를 받았고요. 가게는 한 10평 정도 되고요. 메뉴는 한식과 분식을 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게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방과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주는 전형적인 배달 전문 식당입니다. 이 사장님 집은 원래 전주였는데 얼마 전 김포에서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전주 분들의 그 요리 솜씨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그 호남 쪽은 요리를 잘하죠. 이분은 2017년부터 저한테 그 식당 화재보험을 가입해왔고, 이번에 배달 전문점 식당을 김포에 오픈하면서 화재보험을 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월 25일, 며칠 전이죠. 저녁 그 손님이 제육볶음 백반을 배달시켰는데 이 식사에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나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사. 네, 보이시죠? 이 사진은 손님이 찍어서 식당 사장님께 보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나사가 큽니다. 네. 이 손님 주장인데요. 그 손님이 그 사장님께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사장님 어제 전화 드리다가 하루 더 참고 문자 남깁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어금니 쪽이 묵직하면서 원래 살짝 흔들리는 게 정상인지 딴 음식 먹다 보니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때 새벽엔 괜찮았는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네요. 사장님 일요일 매장에 몇 시부터 나와 계시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나사가 음식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치아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 나사가 제육볶음에 들어가 있어서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의 의심이 가서 식당 사장님께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근데 치아 파절이 의심되는 손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식당 사장님께 만나자고 이야기부터 했다고 합니다. 제게 그 사고 접수차 전화를 한 식당 사장님의 입장은 이런 노란색 나사는 식당 주방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또한 만약 음식 조리 중에 이런 크기의 나사가 들어간다면 후라이팬에 그 제육볶음을 이렇게 볶을 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달그락거리가 소리가 나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의 태도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맞습니다. 25일 저녁에 치아 파절이 의심되는 사고가 났다면 즉시 26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치과 다 하지 않습니까? 치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셨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치아 파절에 따른 진단서와 치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합의를 원한다며 식당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당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식당에 방문하시겠다는 분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한 손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병원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와 차트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차트에는 치관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치관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이란 원래 잇몸 질환이나 치아 우식증 등 썩은 치아가 발치된 게 아니라 멀쩡했던 생리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치과에 가실 때 동행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치과 의사가 그 임플란트 치료비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은 치아 파절이 있다고 진단서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사건은 진단서와 차트를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식당 사장님께 압박을 가해 일종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좀 지켜봐야죠. 다음 주 진행 과정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나사가 조리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고 손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